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29회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코엔 감독의 영화 파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엔 형제. 네, 코엔 형제죠.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시는 코어업, 룩백 오리런 로션, 룩백 미스트 이 세 제품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제품 덕분에 꾸준히 여러분들 매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거의 잡스럽다가 저희 거의 잡스럽다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제품들에 대한 사랑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 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파고입니다. 코엔 형제가 각본, 제작, 연출까지 맡아서 연출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범죄 영화입니다. 실화라는 게 놀라워요. 실화 실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구라친 겁니다. 아, 구라친 거예요? 네. 네. 아, 난 실화인 줄 알고 봤는데. 아, 앞에 실화라고 자막이 뜨니까 당연히 실화인 줄 알고 보는데 아, 마지막에 나온 자막에서는 구라라고 그랬나? 나중에 감독들이 인터뷰에서도 얘기했고요. 구라였다. 실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향을 준 사건은 있었지만 실화는 아니었고 낚였다. 아. 지금 야, 낚이신 분. 거기서 낚은 낚였네. 거예요. 왜냐면 네. 거기서 뭐 이렇게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이름 뭐 저 뭐냐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잖아. 네. 저도 개 낚였네. 저도 싫어한 줄 알았어요. 지금, 진짜 낚이신 지금 분. 몰랐어요. 아, 낚이는 게 정상이죠. 자막이 마지막에 그렇게 수정 나오는데. 자막 같은 게 없었어. 없었어. 그대로 끝났어요. 아, 진짜? 저도 나중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렇구나. 난 그래서 야, 이게 실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싶어서 놀라웠었는데. 코엔 씨. 아, 나 점수 깎을래. 새끼들. 아니 왜 낚아? 아니 걔 쓸데없이 왜 낚아? 근데 영화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영화 자체가. 영화 자체가 약간 맥커핀 같은 느낌이 있지. 네. 아유 우리나라에서 한 번 정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네, 구라를 치려면 이 정도 쳐야 된다. 와. 파고. 네. 자, 말 그대로 약간 파 고가 있어서 파고 멀리 너무 멀리 갔다. 가는 영화 멀리 가는 영화입니다 진짜. 감독이 진짜 멀리 가요 진짜. 낚는 것도 멀리 간 거 아니야 이거? 아, 멀리 간 거죠. 아, 파고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중의적인 의미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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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시 이름도 있기도 하고요. 네. 노스다코타 주인가 있죠 아마. 네. 어쨌든 줄거리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손문선 씨가 해주시죠. 네.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납치해달라는 의뢰를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남자가 지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자동차 세일즈맨 젤이라는 남자거든요. 이렇게 평범한 남자가 왜 자기 아내를 납치해달라고 범죄자들한테 의뢰를 할까? 제리는 장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세일즈맨이에요. 영업부장이죠. 네. 장인은 되게 부자죠. 돈이 많고. 근데 막상 제리는 돈이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딸도 아빠를 좀 어려워하고 약간 이런 캐릭터죠. 근데 제리가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자기 걸로 해보려고 장인한테 제안을 하는데 장인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리가 돈을 마련하려고 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납치범들하고 미리 짜고 아내를 납치한 다음에 장인한테 아내의 몸값을 받아가지고 요 돈을 납치범들하고 나누겠다. 사실 이제 계획부터 사실 아주 엉뚱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납치 의뢰를 한 건데 그래서 제리가 칼이라는 남자랑 게이어라는 이게 잡범이거든요. 얘네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칼이 스티브 부세미가 연기했는데 뭐 얼굴이 너무 찰떡이에요. 만나는 목격자마다 어떻게 생겼어요 용의자가 그랬더니 웃기게 생겼다. 근데 계속 웃기게 생겼다만 근데 결국 경찰들은 그 웃기게 생긴 얼굴을 보지 못했어. 네. 못 봤어. 갈아버렸거든요. 그리고 게이어라는 애는 피터 스토메어라는 그 배우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배우를 분명히 봤거든요. 네. 근데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콘스탄틴에서 사탄으로 나온 사람.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네. 내가 이종격 특기선수인가 왜 이렇게 눈에 익지? 나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제가 난 지난주에서 얘기했었어요. 맞아. 폐암 꺼내주는 아저씨라고. 네. 맞아요. 그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예요. 약간 라이언 고슬링 닮았어요. 맞아요. 약간 싸움 약간 두툼한 라이언 고슬 느낌. 약간 술 좀 마시고 약 좀 한 라이언 고슬링처럼 생겼죠. 그렇죠. 네. 이런 잡범들을 만나는데 네. 근데 이제 계획부터 좀 이제 엉뚱하고 어줍잖은데 이 계획이 첫 스텝부터 꼬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의뢰는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장인이 제리의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죠. 네. 그래서 제리가 이거 일이 잘 되려나 보다 하고 의뢰를 취소하려고 그래요. 근데 납치범들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이 안 되니까 납치범들은 일단 제리의 아내 진을 납치를 해요 또. 여기서도 존나 웃기죠. 집으로 가죠. 투명창이 훤히 보이는데 네. 두리번 씨발 이러고. 근데 진짜 대단한 여자예요. 어.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 어. 그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위기를 모면하는 그 순간순간이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편 그 장인이 제리한테 이제 마치 사업 그거를 돈을 빌려줄 것처럼 하고 제리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가보니까 제리한테 수수료나 먹고 떨어지라면서 제리의 사업 아이템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뭔가 다 지 뜻대로 안 돼. 보통 이런 일 있을 때 그 옆에 동조하는 새끼가 더 죽이고 싶어요. 회계사. 회장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10% 수수료? 그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걔를 더 죽이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장인어른 입장에서도 아 솔직히 이 새끼를 뭘 보고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꼬이는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칼하고 게이어가 납치한 제리의 아내를 태우고 은신처로 가던 중에 고속도로에서 경찰 검문에 걸려요. 경찰의 발각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게이어가 그 자리에서 경찰을 총으로 쏴 죽이죠. 바로 머리를 헤드샷으로 바로 헤드샷으로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칼이 경찰의 시신을 치우는데 요 시신을 치우는 도중에 또 고속도로 지나가는 차에서 어떤 사람 2명이 이 모습을 봐요. 그래서 게이어가 어떻게 목격자니까 바로 쫓아가서 이 2명 또 쏴 죽여요. 존나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누가 사람을 죽이고 치우고 있어. 근데 이게 앞뒤로 뻥 뚫린 도로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존나 밟아갖고 도망을 가는데 또 존나 쫓아와. 내가 이거 만약 이 상황을 상상해 보니까 존나 무섭겠더라고. 그러니까 사고가 날 만도 하죠. 그러니까 사고 날 만하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3명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크게 벌일 일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일이 꼬였죠. 여기가 이제 파고라는 아주 한적한 마을인데 이렇게 조용한 마을에서 하룻밤에 이제 경찰을 포함해서 3명이 죽었으니까 큰 사건이죠. 요 살인 사건에 투입된 경찰은 마지라는 여경이 있습니다. 또 이 여경은 만삭의 몸으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임산부의 몸인데 만삭인데 막 시체 확인하다가 네. 구역질하고 막 이래요. 네. 근데 수사 능력은 뛰어난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획이 심각하게 꼬여갔지만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제리가 납치극을 그대로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내친김에 아내 몸값까지 말도 안 되게 올려버려요 장인어른한테. 2배로 올려버려. 2배 아니에요. 100만 달러로 올려버려. 원래는 장인한테 8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돈이 4만 달러였기 때문에 4만씩 범죄자들이라고 놔두려고 했는데 이제 이 와중에 아내의 몸값을 100만 달러로 높여버리죠. 자기가 중간에서 요 거액의 돈을 다 슈킹하려고 이런 속셈이었습니다. 근데 장인도 이제 원래 깐깐한 데다가 제리를 원래 못 믿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은 이 100만 달러를 얘한테 못 시키겠는 거야 전달을. 그렇지. 그래서 못 믿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돈을 전달하겠다 막 우깁니다. 그리고 자린고비야 뒷다리 납치됐는데 반만 줄까? 그래서 깎으려 그래. 야 반만 주고 어떻게 안 될까? 막 이렇게 그지? 아무리 존나 큰 돈이긴 하지만 어. 딸내미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리는 결국 이것마저 뜻대로 안 되고 결국 장인이 직접 납치범을 만나러 갑니다.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죠. 네. 죽겠다는 거야. 네. 그리고 가보니까 이제 칼이 제리가 아니라 장인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죠. 그래서 서로 뭐 돈 먼저 내놔라. 아니다, 난 내 딸 먼저 봐야 되겠다.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칼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또 장인을 쏴 죽여버려요. 그리고 몇 명 죽였죠 지금까지? 네 네 명. 명째죠. 네 명째. 그리고 돈을 갖고 도망치죠. 네. 돈 갖고 도망치다가 주차 요원 또 쏴 죽이죠. 네. 5명 죽었습니다. 5명 죽었죠. 그리고 이때 장인이 이제 죽었는데 장인도 죽기 전에 반격을 했습니다. 총을 쏴가지고 칼이 얼굴에 엄청 심각하게 부상을 입고 피를 막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도망을 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네, 총알이 이렇게 스쳐간 거죠. 뺨을 네. 오른쪽 뺨을 이렇게 사선으로 지나갔죠. 근데 거기다 종이 붙여가지고 너무 진짜. 종이도 어디서 많이 없나 봐. 막 한 장 티슈 한 장 두 장으로 계속 이렇게 붙이잖아. 보통 면도하다가 상처 나면은 거기다 휴지 잘라갖고 붙여놓잖아요. 어. 그 정도는 피가 멎어요. 아. 네, 그 정도는 멎는데 이건 그걸로 멎을 양이 아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피를 질질 흘리면서 한참 도망을 가서 아무도 없는 눈밭에서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칼이 돈가방에서 8만 달러를 딱 꺼내고 나머지를 그 눈밭에다 묻어놓습니다. 근데 지가 나중에 와서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리고 존나 헛소리하게 묻어. 그 땅도 파고 묻어야 될 거 아니야? 눈만 파고 묻어. 눈만 파고 금방 돌아올 줄 알았겠지. 그치. 그리고 그 그랬겠지. 배경을 봐봐요. 어떻게 찾았고 나중에. 맞아. 절대 그래서 나는- 눈이 더우면 어떻게? 그래서 절대 못 찾아. 근데 자기가 거기 땅 팠던 뭐 배 털 빗어주는 빗 같은 거 있잖아. 스크래퍼 그거 그냥 띡 하나 꽂아놓고 와. 그게 아마 유리창에 얼음 네, 얼마 맞아요. 묻어내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8만 달러를 들고 은신처에 가보니까 게이어가 또 이 새끼가 또 그 제리 안에 네. 지인을 또 죽여놨어요. 야, 이제 몇 명이죠? 이제 6명째인가요? 6명째죠. 네.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는 태연하게 밥을 먹고 앉아 있어. TV 보면서. 네. 그래서 칼이 이제 끝내려고 야 4만 달러 여기 있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 헤어지자. 떠나겠다고 하는데 게이어가 아니다. 너 지금 타고 온 차도 나눠야 된다. 이러면서 시비를 붙여가지고 여기서 둘이 돈 갖고 실랑이 하다가 게이어가 칼을 또 도끼로 찍어서 죽여버려요. 그냥 거기서 그거 차. 그 얼마 비싼 차도 아니잖아요 그거. 시에라. 시에라. 네. 그 시에라가 그 나중에 SM5도 시에라 네.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거 맞나? 그래요? 시에라가 도요타 건가 르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싼 차가 아니에요. 고급 차가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어차피 나중에 저 숨겨놓은 92만 달러 있으니까 나 같으면 그냥 2만 달러 더 띄워주고 그렇죠, 그렇죠. 가서 빨리 92만 달러 챙기면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또 욕심을 낸다. 왜냐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았거든. 어, 이 그리고 새끼는 막 가만히 이제 있고 나만 일한다. 여기는 찢어졌지 마 이러니까 아.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 도끼 맞아 죽죠. 그것도 딱 이제 나오는데 이제 존나 무심하게 도끼 들고 나오더니 그냥 찍어버려. 그냥 단방에. 찍어 그냥 예. 툭툭툭 투벅투벅 걸어오더니 그냥 찍어버려 그냥. 네. 아, 네. 그리고 그동안에 아까 그 여경 음. 마지가 하나씩 단서를 추적하면서 범인들 은신처까지 찾아가고요. 이제 은신처까지 가보니까 게이어가 뒷마당에서 분쇄기에다 뭘 갈고 있어요. 딱 보니까 사람 다리가 들어가 있고 완전 주변에는 다 이제 피가 튀기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갈고 있는 거죠 시체를. 처음에 나무를 넣어서 누르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나중에 보니까 양발이 이렇게 다리로 꺾여서 있는 게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주변에 피 튀기는 것도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네. 너무 깜짝. 어쨌든 그래서 그 모습을 한국의 보고. 그 안기부 부장도 아하. 그런 아, 식으로 맞아, 이제 맞아. 죽었다. 김영우. 예, 김영우 씨. 그렇게 살해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있죠. 남산의 부장들이 부장들이 나옵니다. 네. 큰 썰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마지는 게이어를 체포하고요. 이제 얘만 잡힌 거예요 결국. 그리고 이제 제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내 죽었지, 장인 죽었죠, 돈 다 잃었죠. 그리고 거기다 마지막에 마지가 수사관까지 좁혀와서 막 의심을 받아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대책도 없이 그냥 주랭랑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디 모텔 같은데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그 미국 영화에서 맨날 사람 죽어나가는 그 모텔, 그 모텔에 숨어 있다가 네. 네, 잡혀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막 어이없는 이 처음의 계획이 어떻게 엉망진창이 돼가는지를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네. 예. 이 영화에서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연기가 뭐 물론 매번 연기 잘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참 대단하다. 다시 한번. 그리고 피터 스토메이어가 기괴하게 좋아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냥 마음에 들어. 이게 쌩하고 뚱하게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는 게 왠지 존나 마음에 들어. 이유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랄까 감정 없이 살인을 하잖아. 그냥 네. 주저 없이. 진짜 사이코패스란 이런 사람이죠. 네. 정말 근데 사소한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은 되게 감정이입하잖아. 네. 맞아. 그지같이 나오는 TV 계속 보고 앉아 있잖아요. 네. 진짜 사이코패스. 근데 진짜 너무 의외의 영화였어요. 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펼쳐졌고 그리고 너무 웃겼고 그리고 저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영화의 결과 너무 다른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남자 동양인 남자. 동양인 남자 아니 그거 말고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너무 예쁘달까 배경이? 설경. 네 그리고 어디는 난 갑자기 그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리가 장인하고 만났다가 장인한테 팽당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막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주차장이요. 주차장. 난 처음에 그 그림인 줄 알고 한참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코엔 형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조리 극입니다. 부조리.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마지가 맨 마지막 대사가 그러잖아요. 너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이 아름다운 날에.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래요. 흰 눈에 번지는 그런 분쇄기에서 나오는 피 같은 그런 어떤 극과 극의 부조화를 통해서 이 사건의 비극성이나 우연성을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황당하게 일이 커져버린다라는 얘기를 주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뭐 이 영화의 진짜 악역은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우연이라는 게 필연에 가까운 우연입니다. 그렇죠. 네. 최초의 그 제리 런더와드라는 새끼가 그 카센터에서 일하는 무슨 이상한 인디언한테 야 나 사람 납치할 건데 사람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그 먼 미네소타까지 2명이 운전해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새끼들이 제대로 된 새끼들이겠냐고요. 당연히 존나 이상한 애들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걔가 뭔가를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착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네. 그 중간에 동양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대학교 때 동창인 그 미국계 일본인 같아요. 이름이 일본계 이름이더라고 성이 일본인이더라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마지랑 만나잖아요. 네. TV에 나온 마지를 보고 연락했다면서. 네. 그래서 뭐 동창이었던 여자 후배 하나랑 결혼했는데 암으로 죽었다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되게 슬퍼하는 것처럼 연기하잖아. 나를 봤을 때 다 뻥이었잖아. 네, 개뻥이었죠. 마지한테 계속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추운 덕 대려 그러고 슬픈 척막 동정심 유발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임신한였잖아 마지한테. 너무 웃겼어. 옆에 앉으니까 앞에 앉는 게 좋을 것 같다. 바로 마진 연락 단호하잖아. 이제 바로 앞에 앉으라고. 근데 또 착해. 옆으로 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잘 보듬어줘요. 보듬어줘 또 상처 안 받게. 근데 그 왜 등장했지? 맞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약간 동양인 비하 같았어. 비하 같았어요. 비하까지는 뭐 비하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일단.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제리 런더가드가 내가 이 사건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일을 벌이다 이렇게 개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때 우리가 헤어질 결심에서 나온 박정민처럼 이 영화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내 가지고 몇 명의 여자들한테 계속 집적됐을 거 아니에요. 걔 중에 한 명 정도는 운이 좋아서 성공했을 수도 있겠죠. 같이 밤을 보냈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힌다라고 착각하고 계속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였던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 방법이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임신한 여자한테까지 와서 써먹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 동네에서 같이 진짜 유년 시절을 함께 학창 시절을 함께 보냈을 법한 백인 남성으로 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동양 남성으로 했을까? 그게 왜냐면 그렇게 되면서 그러네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동양인 남자 저기 등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사라지지? 이거에 빠져서 그 원래 감독이 의도했던 바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업의 말이 맞다고 쳤을 때 그 주제 의식이 안 드러나. 그래서 나는 저게 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남아가지고 그 뒤에 장면에 계속 좀 집중을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론 동양계긴 하지만 학교도 여기서 이제 그 그치. 미국 깡촌에서 다닌 사람이고 사투리도 똑같이 써. 네. 야 오야 그거 얘도 하더라고. 농주에서. 사실상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자국 비하가 제일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별로 이렇게 예민하게 안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만약에 파고를 멀리 갔다라고 한다면 둘 다 멀리 온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와이프가 백혈병인가 뭔가 걸려서 죽었는데 옛날 여자친구 만나서 한번 뭐 해보려고 하는 그 네. 임신한 그 남자 캐릭터도 멀리 간 거고 멀리 간 거지. 얘를 볼 이유가 전혀 없는 임신한 상태로 갔던 그 여자도 사실 멀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뭐하러 만나러 가? 되게 중요한 살인 사건 수사라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옛날 남친이 부른다고 가. 사실 이 여자도 멀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남자가 좀 정식으로 살살 잘 꼬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너무 돌직구로 도라이처럼 이렇게 들이대니까 절로 가라고 한 거지. 남자가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왜냐면 드레스업은 돼 있거든 남자가. 풀 정장을 하고 나와요. 네. 근데 행동이 그지 같았던 거죠. 그 남자가 어떻게 제대로 꼬셨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다는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건 아닐까. 살인자들도 제대로 계획을 했으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계획을 제대로 안 짠 거야. 그렇지. 경찰 온다고 그냥 쏴버리고 이런 새끼들이 어디 있어 세상. 그러니까 제대로 계획을 하지 않은 네. 야망만 남친. 허술한 인간 군상의 한 명이었다 그냥. 네, 그냥 그 중에 한 명 정도. 둘 다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꽂힌지 모르겠지만 동양인이 한 명도 안 나오다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저도 아니, 왜냐면 이상했어요. 그
노동자 계급에 많을 수밖에 없겠지. 그 인디안이 소개를 시켜주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맞아. 마음에 안 든다고 존나 뚜까 패잖아. 제리를. 네. 제리 맞나? 겁나 아니, 무서워. 아 저기 칼. 칼을 스티브 칼. 부세미를 스티브 네. 부세미를 엄청 뚜까 패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다 유색인종이 맡았더라고. 아, 그러네. 그래서 좀 네. 그 불편해야 되는 건가 싶었어. 그 장면 굉장히 잔인했어요. 뭐 또? 하고 있는데 때려. 아, 그래서 더 싫었어. 아, 나 그 장면 너무 웃겼는데.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떠가지고 데려오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가지고 그냥. 하고 있는 여자가 하고 있는데 여자도 발로 차야 또. 아니 그 남자가 비워서 갔으면 남자만 패야 되는 거 아니야? 여자를 왜 패는? 여자 도망가는 여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그래서 여자 막 뛰어서 도망가면서 짐승 같은 새끼! 막 부쌤이 바지 입으면서 쳐맞거든요. 제일 사실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줄 아닙니까? 걔도 먹을 때 안 건드립니다. 먹던 중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은 먹는 거를 실패하게 만들던가 먹으려다 실패하던가 이렇게 묘사되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옛날 영화고 이 나오는 사람들이 죄다 멍청이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딱히 문제될 거 없다고 보긴 합니다만. 아 저도 큰 문제는 아닌데 감독이 왜 그랬을까?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 걸린다는 건 충분히예요. 저도. 음. 아마 그러기엔 너무 백인들도 다 싸잡아 그냥 확확 죽이잖아요. 그지? 4달러 받는다고 죽이잖아. 하긴 너무 진짜 어이없었어요. 그놈의 4달러. 하긴 우리가 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들 기준에 우리가 유색인종이니까 그거에 대한 피해 의식 때문에 정작 거학은 백인들인데 다 그건 생각하지 않고 꽂혔을 수도 있지. 그렇죠. 네. 네. 김영철도 아니고 4달러 내라고 죽여버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면 그리고 이 영화 너무 전체에서 그 에피소드가 워낙에 생뚱맞기 때문에 아, 맞아요. 더 강조하려고 일본계 배우를 썼을 수도 있죠. 네. 네. 저는 스티븐 부세미 배우 볼 때마다 네. 자꾸 김국진 씨가 생각나요. 마른 네, 마르고 약간 이렇게 눈 크고 이렇게 얼굴 조그맣고 이런 약간 기지모처럼 생겼죠. 네, 이 이목구비가 이렇게 오밀조밀 있는 게 김국진 씨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칼 역할만 스티븐 부세미 배우를 먼저 설정해놓고 만든 캐릭터인가 보네요. 뭐야? 아니, 그럴 수밖에. 아 여기 써 있어요. 작가님 써준 대본에.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티븐 부세미를 완전 픽해놓고 감독이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찍었다. 것 치고는 자기 좋아하는 배우를 어. 얼굴이 웃기게 생겼다고 계속 얘기하는 아니 근데 내려와서 돈 주고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칼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잘 어울렸어요. 찰떡이죠. 네. 네. 굉장히 너무 잘 어울렸다. 그리고 이 범죄자 두 명이 가는 곳마다 여자를 살려고 하잖아. 가는 곳마다 여자를. 그래서 결국 성공해가지고 몇 번 하잖아. 한 번 하잖아. 네. 둘이 같이 한번 그래서 하죠. 둘이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그 둘도 마지가 만나가지고 목격자로 증언하잖아. 근데 그 여자 둘도 진짜 웃기게 생겼지 않아? 요 아주 증언하는데 섹스한 거에 대해서 증언을 굉장히 또 덤덤하게 자랑처럼 뭔가 내가 이 수사에 엄청 도움을 주고 있다는 네, 네. 공로자처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 전에 이 그 팜 꺼내준 아저씨가 파스타를 먹으러 가자고 했나요?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 했냐? 팬케이크. 팬케이크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스티브 쌤이 없이 팬케이크 쳐넘어가냐고. 그러면 여자 먹고 팬케이크 먹으러 가자고 달래나? 근데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절충하려고 달랩니다. 맞아요. 차 타고 가면서. 아 처음에 게이어가 팬케이크 먹으러 가자니까 이제 칼이 엄청 짜증내죠. 아, 지겹다고. 무슨 팬케이크냐고. 막 계속 팬케이크만 먹었나 봐. 몇날 며칠 팬케이크만 쳐먹냐. 그래서 나 막-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싶어. 막 그러니까 여자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그 게이어가 굉장히 싸늘한 시선으로 딱 쳐다보 진지하게. 근데 이제 얘는 오랫동안 봤으니까 알잖아. 얘가 얼마나 사이콘지. 그러니까 바로 그럼 팬케이크 먹고 나서 여자 구하러 가자고 바로 달래죠. 하지만 그걔 사이코패스도 여자 구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잖아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여자도 좋아하더라고. 맞아요. 여자 좋아하더라고. 야. 아니 이게 그 정말 허술한 것이 처음에 이 황갈색 시에라를 주잖아요. 네. 이거 이제 범죄 저지른 동안 사용하시라고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네 그 중고차 판매상인 거 바로 발각나는 번호판을 달아서 주잖아요. 딜러 번호판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병신인 거야 이 새끼는 그냥 얼마나 멍청한지
이 새끼가 어떻게 그 마을에서 최고 가는 부자의 딸내미를 꿔서 결혼했나. 어. 맞아. 이게 어. 그 정상적이라면 대포차를 구해서 그럼요. 나의 흔적이 남지 않고 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우리가 정직한 후보 2와 다른 점입니다. 이건 네.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음. 허술하다는 보여주는 장치잖아요. 그럼요. 어. 여기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 시간 걸 깔 뻔했네. 예,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기 뭐야 그것도 그 뭐냐 그 차 빌릴 때 담보로 하기로 했던 것도 처음에 팩스로 잘 보냈는데 그 번호판 안 보이게 보내가지고 계속 다시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계속 다시 보내달라고. 근데 걔는 그것조차 준비를 안 한 거야. 그것조차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그거 끝날 때쯤엔 내 손에 몇만 달러가 쥐어져 있겠지 이 생각만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가 음. 되게 그 서로 사랑하는 되게 예쁜 부부잖아. 맞아요. 남편도 물론 탈모가 있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남편 상태도 좀 이상해 보이죠. 상태가 있어 순수해 보였지. 응. 좀 사이코 같지 않았어요? 아니 유일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평화로워. 부부가. 아니 근데 약간 어. 뭔가 불안함이 있긴 해. 아니 그 양반이 조디악이라는 영화에서 연쇄살인범으로 나온 사람이잖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좀 뭔가 좀 넋이 나가 있고 정상이 아니야. 약간 나사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그쵸. 있지. 그래서 아내가 나간다니까 계속 계란 해준다고. 맞아요. 계란 먹고 가라고. 지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같이 먹고 있잖아요 보면은. 아니 어쨌든 이 네. 중에서는 되게 착하고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그 최대한 헌신하는 그런 캐릭터로 헌신까지는 아니어도 아내를 최대한 옆에서 이제 잘 보살펴 주기 외조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묘사가 되는데 계속 장면이 보면 침대 아니면 먹는 장면이야. 맞아요. 식당에서 얘기하고. 둘이 부부가 있을 때는 먹거나 자거나 둘 중 하나야. 그래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별거 없다. 같이 먹고 자고 그럼. 그냥 그 이상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잘해도 아주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그 동양계 사람 만나러 가면 만나러 가는 거 보면 또 반대로 먹고 자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잘해줘도 와이프는 과거를 추억한다. 물론 약간 다른 거 먹고 싶다. 네. 물론 마지 성격에 그 새끼가 아무리 작업을 잘했어도 걔랑 자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외식하러 나간 거니까. 그건 또 모르는 거죠. 네. 그냥 그 여자도 약간 오랜만에 친구도 보고 싶고 또 가능하면 약간의 설렘도 느끼면 좋고 뭐 그 정도 심정으로 갔을 건데. 저는 그거 이상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어. 임신한 상태니까 아니 근데 오히려 여자들은 잘 끊어줬어요. 군도에 가까이 갔다가 왔어요. 살짝 밟은 것 같은데. 너 우리 청취를 바보로 하냐?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금을 밟으면 터치 아웃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임신한 상태가 티가 나지 않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내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히지 않아도 되고 괜찮을 텐데 그렇게 맞이는 너무 자기가 임신한 상태가 만삭. 만삭이라서 티가 나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 남사친을 만나러 가는데? 그건 모르죠. 마지의 취향이 어떤지 모르니까. 네? 뭔 소리야? 창석의 세계관에서는 네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 마지의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그냥 그 그냥 옛날 친구한테 전화가 오니까 그냥 호기심 잘 지내다 보고 싶어서 나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마지 성격상 캐릭터상 그렇죠. 경찰관인데 설마. 그리고 아까 저 M장이 말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남편이 뭐 되게 무슨 뭐 우표 그림인가 거기에 계속 맞아요.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가 계속 이제 당신 할 수 있어. 옆에서 격려해 주잖아. 당신 너무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부부의 조건 딱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계속 인정해주고 같이 좋아하는 거 사다 먹고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음식은 한 입을 넣고 아닐지라도. 자고. 그렇죠. 나갈 때 그냥 안 보내고 되게 한국적이다 이거는. 그러네. 밥 한 술이라도 뜨게 해서 내보내고 이게 진짜 어떤 코엔 형제가 이 영화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정준 교수님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핵심은 이거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 이건 대부분 100% 실패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있는 최대치는 이거다.
내 배우자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 있으면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리고 뭐 비싼 거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다가 먹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잠들고 이게 내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해서 찾을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아닌가. 그걸 감독이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의미가 있네 또 그런 장면들이.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사람들은 뭐 거대한 이득 같은 것들을 꿈꾸고 엄청난 성공 같은 걸 꿈꾸지만 그건 자기 의지를 얻을 수 없는 거잖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사소한 잘못 하나로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고 사실 누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도 그렇고. 그럼요. 네. 결혼 생활. 그렇죠.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 아니 넌 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부가 등장하니까 한 네네네. 얘기예요. 예. 대표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다가 박살나는 곳이 주식시장이죠. 자 이게 갑자기 의도치 않은데 계속 연타를 때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죠? 근데 방금 거에는 나도 약간 파편을 맞았어. 지금 실제로 내가 주식 때문에 좀 힘들거든. 야, 지금 물린 사람 많다. 진짜 많겠네. 진짜 많다. 코인도 물린 사람 되게 많아요. 아 코인도 많죠. 코인은 완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한 4년 5년 정도 물려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깊어요. 형은 어. 형은 4년 5년 후에나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들어갔군요. 너무나 사도 리스크. 주말에 집회 나가 빨리. 좀이라도 단축시키게. 다음 집회 때 MJ 맨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전국 좋은 돌면서 게, 안 좋은 해봐. 게 뭔지 알아? 큰 돈이 주식에 물려 있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돈 같지가 않아. 이것도 물려 있는데. 그래서 계속 써 돈을. 야, 진짜 그 돈이 물려 있는데 이 돈이 뭐이돈 아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잖아. 세상 모든 일이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거원 말대로 이게 향방을 알 수 없는데 그런 이런 척박한 삶 속에서 내 몸 하나 그냥 따뜻한 곳에 누이고 같이 밥 먹고 돌아갈 곳은 결국 가정, 가족. 뭐 뻔한 주제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투박한 모습, 투박한 연출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거였던 것 같았어요. 네. 마지막 가족이 그 저기 뭐야 그 제리 런더가드의 장인어른의 집이랑 되게 대조되잖아요. 그 장인어른은 금전적으로 풍부한 사람인데 가족이랑 같이 나오는 씬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딸이랑 같이 밥 먹는 씬이 있는데 자기 딸이 아빠 밥 먹고 갈 거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딱 반으로 나눴을 때 마지 쪽이 훨씬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동양적인 거야 그런 사고 방식이. 그렇지. 그지 않아? 맞아. 어. 그게 미국 이제 시골 깡촌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이 워낙에 이제 개척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도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가족주의를 더 중시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찌됐건 뭐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에서 나와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영화에서 가족이란 그런 의미다. 전체적으로는. 동양적이라고 하지만 사실 가족의 붕괴는 좀 동양에서 더 빨리 나타나는데, 그렇지? 그렇죠. 일본 거쳐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지금 가족의 해체는 더 심각하잖아. 그럼요.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아직까지도 가족 그게 그 아직 마을 커뮤니티 같은 것도 더 사라져 있고 아파트가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죠. 크리스마스 가족끼리 보내잖아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 그거 칠면조 먹으면서. 그러니까요. 그건 칠면조 추수감사절. 수수감사절이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크리스마스는 실면조도 먹을 수 있죠. 모텔에서 보내야지만 뜻깊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때 모텔이 없으면 되게 슬퍼. 네. 호텔 요즘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네. 제가 한 말 아닌데 누가 네. 내 미래의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자는 날이라고 크리스마스가.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네, 사이버즈 느낌도 좀 나고요. 굉장히 염세적인 말이다. 네. 그죠? 예.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연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기연애보다 그게 나아요. 다른 분들께도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녀가 미안하지 않게 나도 열심히 자야죠. 아 그럼요. 네. 서로. 여자 입장에서는 내 미래 남편이 딴 년이랑 밥을 먹는 날이겠죠. 파고 멀리 간다. 파고. 네네. 근데 이날쯤 되면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가는 거 너무 귀찮습니다. 아 그럼요.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라서 네. 그때는 호캉스가 좋은데 결국 호텔이네요.
어디 나가는 거 예전에는 어디 뭐 명동길 부산에 있을 때 남포동 길 걸어가는 거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도 많고 맞아. 가끔 눈 오면 이런 축복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귀찮습니다. 들어오면 신발 다 젖어져 있고 참 존나 짱나요. 나이 차 막히는 먹고 좋은 게 잘 없지만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나이 먹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날 뭘 해야 되는 게 적어지는 거. 그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맞아. 크리스마스 때 안 온 지는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런 날에 친구끼리 노는 게 재밌어요. 맞아. 근데 크리스마스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애를 하고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쁜 남자친구랑 낙인이 찍히잖아. 그 부담감이 너무 컸어 나는. 아 그래요. 나도.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뭐 빼빼로데이, 여자친구 생일, 크리스마스까지 뭔가 하지 않으면 게으르고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친구는 낙인이 찍혀버린단 말이야. 아니 그걸 왜 남자 혼자 준비하죠? 같이 하면 되지. 그걸 그래서 너는 다 몇 번이나 그런 같이 거. 해줬습니까 준비? 저는 주로 제가. 오. 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미리 어디 가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뭐 스키장을 가자. 그럼 이제 뭐 스키장 근처에 이제 숙박업소 같은 데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남자친구 이름으로만 예약을 해놓고 아 결제는 안 하고. 아니 거기만 내고 나머지는 걔가 내.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이거만 해도 감동이 존나 고맙죠. 근데 여자친구는 기대를 하거든. 보통 여자친구들은 아 뭘 해줄까? 뭘 해줄까? 사실은 이제 아. 풀 코스를 받는 날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왜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한테 뭘 해줘야 되는 그래. 날이어야 돼?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됐어? 무슨 날은 다 남자 왜 여자한테 그랬어? 뭐 잠깐 안 해주는 그랬어? 날이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전 진짜 그죠?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워낙 급해서 뭐 그날 여행 가자 이러면은 아 오빠 이거 비행기 이날 이거 지금 예약할게 진짜 한 10분 안에 저는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좀 마음 편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 남자친구들이 오히려 못 따라와요. 아. 제 예약 속도를. 아 벌써. 네, 벌써 있어. 막 이래. 작가는 바로바로 해야 될 거야. 아마. 네, 빨리빨리 해야죠. 그래도 그렇다고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아, 뒤에 TMI 급하게 나오네요. 빠르게 결정하고 오래 하는 걸 좋아해. 아, 응. 중요하죠.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날 끝나는 거. 그러다 죽어요. 누가 먼저 죽을까요? 과도하게 한 명이 피로에 쏠려 있는 사람이 먼저 죽을까요? 네, 100% 남자입니다 그러면. 네. 여자는 어쨌든. 복상사가 없어요. 아 근데 약간 아 진짜 그거 되게 신기하다지 않아요? 여자는 복상사가 없다? 왜 그럴까? 남자만 있어요. 어. 신기하죠. 진짜 왜 그럴까? 남자가 훨씬 혈압이 많이 오르나 봐요. 어. 우리는 쉬지 못하거든요. 네, 아니야. 몸의 각 파트가 다 쉬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쉬는 체위에 있을 때도 복상사 할 수 있대요. 아니 왜냐면 남자 시스템 자체가 음. 남자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혈압이 특정 부위에 몰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안에 내분비 계통이나 혈관 계통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환경이 설정이 되는데 체력적으로 부하가 걸리면 그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생기겠지. 여기 터지는 거지 퍽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은 뭐 특정 부위에 뭐 어떤 뭐 피가 확 쏠린다거나 이런 건 이럴 필요 없잖아. 쏠리죠. 쏠리긴 하죠. 쏠리긴 얼굴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막 거길 세울 필요는 없잖아. 피로. 그치. 그러니까 필요한 피의 양이 다를 수 있죠. 아. 9%는 이거 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이게 늘 문제인데 하고 우리가 늘 문제가 오늘 방송은 괜찮은 영화가 나오면 오히려 영화 얘기하게 그리고 그거 알아? 우리는 애매하게 영화 좋아하는- 얘기할 때 다 약간 졸린 상태다. 그러다 이런 얘기하면 또 반짝반짝. 애매하게 좋은 영화를 가져오면은 오히려 영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딱딱 떨어지잖아. 맞아. 앞에서 얘기 끝났잖아. 뭐 할 얘기 다 했잖아. 네, 다 했어요.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네. 그 여자랑 뭘 하게 되는지 네. 컨트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세해봤자 헛거라는 거죠. 아 근데 이건 좀 의외였어요. 이 영화가 되게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 영화가 뭐 각본상, 여우주연상,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각본상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군요. 네. 우주 영상 받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후보에 올랐고 코엔 형제는 감독상을 수상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영화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 정도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네. 왜 그게 그죠? 궁금했어요. 나 이게 좀 어느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 극이잖아요. 일단 그런데 범죄 스릴러의 외피를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영화는 또 가볍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인들뿐만 아니죠. 저는 영화의 기능 수많은 기능 중에 여행의 기능을 제일 높게 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내가 노스다코타에 여행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 영화의 모든 이 영화에 흐르는 분위기와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딱 하나의 메시지로 깔끔하게 매주지되고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 인생과 세상을 관통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 평론가들이 환장하죠.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인 줄 알고 깔깔거리면서 봤는데 보고 나니까 어머 씨발 후두부를 한 대 가격하는 한 방이 있는 영화인 거야. 그 미국 그 평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가장 미국스럽게 너무 무겁지 않게 유머를 섞어가면서 무거운 이야기 하는 거거든. 끄트머리에 가족 살짝 나오고. 근데 그런 면에서 공식적으로 봐도 미국 평단에서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풍방도 굉장히 미국적이잖아. 맞아. 그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도 굉장히 미국적이고. 주인공도 보안관이죠. 쉐라프. 어.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적인 네. 치안 기관이죠. 네. 근데 왠지 이제 느낌에는 어떤 뭐 사람 죽이거나 음. 뭐 나중에 분쇄기에 갈고 이런 거는 되게 그로테스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별로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예요. 야, 요 정도면 일반 관객들도 재밌게 보면서도 훌륭한 영화겠는 걸? 이러면서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이런 영화는 결정적으로 상을 못 받죠. 왜냐? 일반 관객들한테 약간 좀 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저는 계급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상을 받은 영화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잖아요. 없다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보고 나면 알쏭달쏭하거든. 그래서 뭐야? 뭔데? 맞아.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런 영화들은 평론가들이 그래도 우리는 안다. 니들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실 이건 이런 의미였다. 설명하고. 네. 근데 하고는 그럴 게 없어. 어. 그러니까 좋은 영화지만 상은 못 주겠는 거야. 게다가 이제 당시에 코엔 형제가 굉장히 떠오르는 신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상을 주긴 타이밍도 좀 애매하긴 했죠. 나는 그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았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 흐르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네. 그 가는 과도기 정도 그렇게까지 나는 영화 괜찮았는데 막 이 상을 휩쓸고 막 이럴 정도의 막 대단한 작품이라는 느낌은 사실 잘 없었거든요. 나쁘지 않았지만. 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냥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았고 뚜렷한 악역이 있어서 또 너무 좋았어요. 안톤 시거. 네, 안톤 시거라는 뚜렷한 악역이 너무 좋은데 그 악역도 마지막에는 이제 털리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털려요.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우연이죠. 자기가 사람 죽인 것처럼 똑같이 죽는 게 되게 네.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건데 여기는 약간 미완성 형 말씀하셨던 대로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미완성인 것 같고 용각산을 달리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돈 다 먹으려다 입 터졌다. 근데 이걸 용각산 붙이기 좀 애매해. 이거 진짜 억지거든. 나도 못 붙이겠는 그런 억지거든. 그럼 이거 마지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경찰인데 왜 하필 임신한 여자를 캐릭터로 썼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여기 나오는 남자들과 대비시키기 위해서고요. 가장 약자잖아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의 여자. 그리고 또 가장 생활인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뭔가 자기가 일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생기는 돈을 원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제리 런더가드 같은 경우에 자기 와이프를 납치하는 이상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벌어들일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원하지만 이 여자는 철저하게 생활인이잖아요. 임신을 한 상태로 일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대비시키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만드를 좀 더 돋보이게 해주려면 그런 목적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코엔 형제 중에 한 명이 아마 프란시스 맥도만드가 결혼했지? 네, 부인. 형. 조엘 형의 코엔. 부인이거든요. 그렇구나. 조엘 코엔 맞나? 형수를 도와준 영화네요. 그렇죠. 형수 밀어주기. 네. 그 같이 다니는 그 파트너 경찰 있잖아. 네. 처음에 이제 수사하러 갈 때 같이 갔던. 남자. 근데 이 여자고 살인 사건이고 임신까지 했는데 멀리서 자기는 지켜만 보고 계속 맞이 괜찮아 맞이 이러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갖다 가네. 커피 갖다 줘 커피. 커피만 계속 갖다 주고 그 먹지도 못해 맞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거. 근데 계속 맞이 커피 줄까 맞이 무슨 일 있어 맞이. 근데 이름은 계속 붙이다 뒤에다가 마지가 오야. 오야 맞이 오야 맞이 오야 그리고 맞이 오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 그건 뭐 의미 마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려는 거야. 그렇죠. 마지가 딱 한 번에 알아내잖아요. 그 차 번호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 남자가 무슨 이상한 이론을 하나 세우는데 마지가 내가 보기엔 네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아마 딜러 번호판이겠지라고 하니까 그 남자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다 나서 빠져 있는데 어. 마지막 유일하게. 혼자 쓸만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현장 한번 둘러보고 모든 사건 기호를 다 거기서 이제 끼워 맞추잖아. 발 사이즈랑 체격까지 알아내잖아요. 음. 그리고 유일하게 사건의 줄기를 제대로 잡고 있는 사람도 마지 한 사람밖에 없고요. 어. 그러니까 마지랑 그 누구야 제리 런더가드랑 만났을 때 있잖아요. 진짜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던지는데 그냥 그걸로 지 혼자 무너져 버리잖아. 어. 그러니까 갑자기 도망가 거기서. 아이 족병신 진짜 아 나 이 새끼 이거 아니 볼 때마다 너무 이미지 웃겨. 캐스팅도 너무 잘했어. 어. 얼빠지네. 딱 얼빠지게 생긴 배우로 갖다 썼잖아. 아 그래서 진짜 약간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실 초반에 나오는데 세일즈맨인데 그 차 사기로 했던 사람이 뭐 옵션 안 넣는다고 어. 나 원래 이 가격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계속 이렇게 우울한 얼굴로 듣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 답답하다. 됐다 싶은 거지. 이거 씨발 내 돈으로 메꿔야 되나. 옵션 이미 달고 왔는데 이런 상황으로 있는 거죠. 코팅인가? 네. 돈 더 달라고 하니까 네. 나는 딱 내가 가져온 돈만 내겠다. 그래서 설명하거든요. 나갔다 들어와서 아 우리가 뭐 사장님 10% 할인해 준다고 했나? 20%. 사장한테 가서는 그 말도 못하고 딴 얘기만 하다 오잖아. 네. 그래서 아마 지 돈으로 메꾸려고 했겠지 아마. 할인된 가격으로 하고 깎인 돈은 내가 메꾸려고 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끼 그 사람도 이 새끼 나한테 사기 치려고 그랬어. 그래서 바로 이제 수표 체크해서 주잖아요. 근데 존나 벙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 씨발 이제 이거 내 돈으로 또 메꿔야 되는구나 그 표정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세일즈들도 결국은 이거는 앞으로 보이고 뒤로까지는 장사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바보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유능한 세일즈맨이라면 되게 잘 대처했을 텐데 그럼요. 이 남자 막 지르는데 하나도 대응 안 되잖아. 계속 쫄아가지고. 왜냐면 돈 더 올리라고 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털린 거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이유를 가져와서라도 그렇지. 얘기를 했어. 더 울프 스트리트 디카프리오였으면 사기 쳤겠죠. 그렇죠. 그 와중에서 바로 들어가죠. 아니면 차를 한 대 더 팔았거나. 그렇지. 그랬을 텐데 다 털리고 두 번째도 나와요. 백두맨드가 처음 경찰 그 경찰이 처음에 그 자동차 파는 곳에 왔을 때 한 사람이 문 열어보고 막 얘기하거든요. 아. 뭐 더 끼워 넣으려고 해. 또 필요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사기 전에도 뭔가 권유했는데 털립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폰파리 느낌. 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직업 비하를 또 하십니다. 악성 폰파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도망갈 때도 두 번째 그 경찰 찾아왔을 때도 자기 차 타고 그냥 나가잖아요. 너무 웃기잖아.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야? 막. 유유히도 아니고 보이게 나가요. 존나 잘 보이게. 네. 자, 이 영화 보고 있으면 약간 지금 잠깐의 대한민국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 처음에 왜 데려왔습니까? 왜 검찰총장 시킨 거예요? 이게 박근혜 잡아 넣으려 그런 거잖아요. 얘가 이제 앞뒤 모르고 무식하게 달려든다라는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삿된 말로 이거 모욕 아닙니다. 우리가 얘를 사냥개로 써야겠다라고 고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씨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우연이라는 거지.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만 해도 우리 되게 자신만만했거든요. 야 정치판은 달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네. 네. 이 영화하고 맥을 같이 하네.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죠? 네.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흘러왔네. 그렇네.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꼭 일부 아닌 사람 절반. 네. 네. 형도 집회 같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 주식에 물린 게 없어서. 나 원금 회복하면 10% 줄게. 같이 가자고. 10%만 돼도 상당하다. 꽤 들어갔죠. 10% 내가 대충 금액을 알거든요. 네. 10% 크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좀 묘한 영화입니다. 묘한 영화. 보는 재밌어요, 데는. 그냥. 네. 뭐야? 일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하다가 영화가 끝나요. 정작 검거되는 거는 되게 싱겁게. 되게 초한 방에 그냥 제압이 되거나 임신한 여자한테 제압되잖아. 그렇죠. 나는 약간 남성 권력들에 대한 조롱도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이 그런 영화에. 것도 있죠. 네.
그럼 남자들은 다 병신이야 여기 나온 애들은. 그나마 여자애들은 그래도 똑바로 진술이라도 하고 증언이라도 하고 다 그런 역할이잖아. 네, 좀 웃기긴 하지만. 네. 웃기긴 하지만. 근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진짜 개 병신으로 나오거든. 사실 그 아내도 납치한 것도 어. 얻어 걸렸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숨어 있다가 잘 숨긴 했는데 이제 걸렸을 때 샤워 커튼 잘못 말려가지고 어. 굴러 떨어져서 그냥 납치된 거잖아요. 그 아내가 제일 불쌍해. 불쌍하지. 아니, 그게 무슨 경우예요, 진짜. 그 남자 잘 만나야 돼요. 아. 병신을 만나면 그런 꼴을 당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폐암 꺼내준 아저씨 자기 연고 찾아서 지가 치료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다 발견하잖아요. 그러다 발견했지. 진짜 황당했어. 그거 되게 황당한 거예요. 사실 문 열어놓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정을 하고 있고 머리 잘 그러니까. 썼죠. 한 등신은 이제 연고 바르고 앉아 있는데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얼마나 기막힌 우연이지. 상상도 못한 우연. 네. 원래는 창문으로 나갔네. 그러고 칼은 나갔어. 근데 얘만 이제 물려가지고 연고 바르려고 막 이러다 발견했으니까. 어. 인생은 다 이렇게 우연이다. 네. 진짜 우연이죠. 살면서 생각해 보면 살면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된 일이 몇 개나 있었나. 맞아요. 따져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손문선은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우잖아. 저 계획 안 세워요 이제. 나도 진짜 안 세워요. 어.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어. 그때 그때. 이번 주 주말에 회식 계획 있습니까? 누군가와? 이번 주 주말에요? 네. 네. 저 1분도 아니야. 30초. 30초. 아니, 술 먹는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그건 네. 쉽잖아. 네, 그럼요. 인생 계획은 이제 세우지 않아요. 아니 술 먹는 게 얘기야 뭐 그냥 깨져도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지 뭐. 그래, 맞아. 계획을 세워 놓는데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시험을 본다. 그랬을 때 그 시험을 합격하려고 공부를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뭐 예를 들면 향후 3년 안에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겠다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안 세워요. 그게 안 그거 쉽지 않죠.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늘 내가 했던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낙선해서 힘들었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저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그럼요. 그 왜 있잖아요. 그 이제 집에서 하도 장가가라 막 스트레스 받는 장남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쭈뼛쭈뼛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장가가. 그게 되겠냐고요. 만약에 된다 한들 그게 정말 자기 천생배필을 만난 거겠어요? 쭉 뼈서 한 결혼인데. 그럼요. 좋은 일이 좋지만 한 일도 없고 나쁜 일이 또 나쁘기만 한 일도 없다라는 걸 살면서 계속 느끼는데 맞아요. 뭐 내가 SBS 이제 공채 개그맨이 됐잖아. 그때 난 인생 끝난 줄 알았거든. 됐어 이제 끝났어. 근데 개그맨으로서 이제 이름 떨치는 일만 남았어. 슈퍼스타다. 되자마자 우차싸 없어지고 케이블 TV를 전전하면서 개고생하고 왜냐면 SBS 시험이 KBS 시험보다 먼저 있었거든. 근데 이제 SBS 시험이 돼가지고 KBS 시험을 안 받겠지 당연히. 그리고 또 SBS에서 겁줬어. 니네 KBS 시험 보러 가면 방송국들은 다 통해져 있기 때문에 소문 퍼지면 니네는 다시 이 바닥에 발목 붙인다고 PD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개뻥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돼. 근데 알긴 알더라고요. 어? 서로 알긴 알긴 아는데 알더라고. 다른 데 되면 시험 아는 거 봤다고 그래서 그걸 그러진 왕따를 않은데. 시키거나 이러지 않아. 근데 방송 저도 이제 다른 PD들은 방송사에 시험 보러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알아. 다 알긴 소문 아시더라고요. 나서 알긴 아는데 네. 아니 그들도 그런 사람들 수면 뭐 다 솔직히 넣어서 되는데 되는 거지. 방송 PD는 시청률에 도움만 되면 아버지의 원수라도 제가 쓴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뭐 그래서 KBS가 늘 평생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였는데 SBS로 갔다가 물론 이제 개그맨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얻은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개고생하고. 개고생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렇고 사실 이 M장 기획 만든 것도 우리가 수다맨들이라는 유료 팟캐스트를 하다가 맞아요. 잘려서. 거기서 잘리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거기서 그거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맞아요. 근데 잘려서 내 그 우리 잘린 애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너무 이 패배감을 안고 그냥 정리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수혜복구였고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지금 당장은 비극 같지만 멀리 보면 희극인 것들 많고 맞아. 지금은 당장 막 뛸 듯이 기쁜 희극이지만 멀리 보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희극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좀 더 나아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꽤 많거든. 꽤 많죠. 근데 이 영화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억
우리 지금 지구상 인구가 60억 70억 정도로 얘기합니다. 70억? 네. 70억 개의 공들이 다 각기 회전하는 당구대 위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시내루를 주고 쳐봐야 급양항으로 가지도 않고요. 부딪히고 막. 네. 음. 아, 시내루가 일본 말이네요. 네. 역회전을 주고 회전, 쳐봐야. 회전. 네. 괜찮아요. 잘 어울렸어요. 어차피 넌 모으고 쓰는 건데 뭐. 그래. 그렇죠. 넥서스가 핸들 시내루가 죽여요. 어쨌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제가 여기 앉아서 지금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이제 거의 잡스럽다 넘었어요. 했을 때 창석이가 문자 한 통 보내갖고 시작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뭐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중간에 M장이랑 만나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번 먹었나 그때 커피 한 잔 마셨나? 밥을 먹었어요. 아 임마. 밥을 먹었나? 응. 그거 봐 기억도 못 하잖아. 근데 그렇다. 인생이란 그렇게 간다. 그러니까. 네. 형 연락 오기 전에 천재 이승국이 쌩 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네. 심지어 거의 없다 형이 잡스런 연애 게스트로 왔을 때 이 형은 돈을 안 주거나 돈을 줘도 굉장히 적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던 거야. 아. 그래서 내가 나중에 페이스북 찾아서 말했잖아요. 역대급 출연료를 받았다. 라고 본인이 올렸어요. 잡스런 연애. 맞아요. 출연하고 나서. 내가 그 전에 했던 팟캐스트 2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참 아예 출연료를 안 줬어요? 네, 안 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 열심히 했었네. 안 받고 하기로 했구나 그냥. 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 팟캐스트는 출연료 안 받고 나가는 곳이었어. 아 진짜.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얘는 나를 한 알릴 번도 안 기회.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아마 상상 못 할 텐데 오. 주는 문화가 없었어. 그냥 우와. 거기는 서로 힘든 판이니까 그렇지. 가서 이렇게 서로 그냥 음. 그 옛날 그 뭐 두레 이런 개념으로 품앗이. 품앗이 이런 거 아, 내가 한번 그러면은 도와주면 네가 그 와서 대신 한번 너네도 와서 도와주고 한번 해주고. 지금 사실 유리 말고 다른 유튜브 판도 그래. 아 진짜. 유튜버끼리는 출연료 안 받아. 맞아. 가서 도와주는 개념이지. 근데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때 내가 이제 참여했던 모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아이고. 광고가 안 들어와서 돈이 없었거든요. 음. 돈이 없는데 무슨 돈을 줘요? 어쩔 수 없죠. 네, 어. 딴지에서 했던 겁니다만. 네. 그래서 어쨌든 장원 형이 그거 해주고 챙겨주고 음. 인식이 바뀐 거죠 좀. 응. 분명히 인식이 바뀐 게 있었을 거예요. 아 있지. 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고 음. 여기 광고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유튜브가 새로운 중소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첫 런칭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상부상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로 영향 주면서 네. 저도 M장이 자기 채널 열어서 하는 거 보고 음. 지열이 형 우리 골반에서 잘렸다고 우리 그냥 헤어질 게 아니라 우리도 씨발 그래 채널 너도 만듭시다. 골반에서 안 잘렸으면 그거 안 만들었을 거 안 아니야. 만들었죠. 당연히 지금까지 골반 하고 있었겠죠. 어. 근데 지금 대한뉴스 만들어가지고 구독자 12만 넘었잖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경림 씨한테 되게 감사드려요. 박경림 씨가 시장을 독식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팟캐스트를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근데 역으로요. 박경림 씨도 거기에 너무 고착화돼 버리니까 어. 이제 TV에 나올 일이 없잖아. 맞아. 축하드립니다. 악감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에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세요. 하기사. 대한민국의 모든 영화를 그 한 분이 다 가니까. 아, 드라마도 다 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뭐 제가 M장이랑 친해서 이런 말 드리는 건 아닌데 박경림 씨 행사 내용이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야, 아니. 내가 그거 저격하려고 한 말 아니야. 아니 그냥 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정직한 유튜버. 네. 저번에 톰 크루즈 왔을 때막 또 한다 또 한다 이거 K- 또 한다.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K 보이 그룹처럼 포즈 취해 주세요. 어. 막 숨소리 헉헉거리는 거 내주세요. 막 이러는데 막 내 얼굴이 막 더 붉어져 볼 수가 없더라고. 아니, 그때 좋아해, 잘해 그리고 아니, 잘하는 근데 지점들이 있어. 물론 잘하시는데 한 사람이 판을 독식하는 거는 진짜 저도 결사반대인 게 네. 보는 사람도 질려요. 질려요. 네, 여러 사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좋아해, 현해해. 저는 싫어하는 이것도- 배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것도 약간 계급 의식이라고 보는 게 자기네들 행사를 진행할 사람을 왜 배우들이 정합니까? 누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와서 행사하면은 자기가 찍은 영화 홍보해 주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쥐들이 뭐라고? 근데 뭐 거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 써보려고 했는데 와서 다 엄청 말 실수하고 아, 말고 막. 말리고 해서 행사 망치고 막 그런 것들도 있긴 있었어. 어쨌든 뭐 근데 그래 뭐 나는 그래서 감사드려요 진짜로. 네. 대박보다는 무사고를 택한 거겠죠. 왜냐면 대박. 내가 영화 행사 한참 할 때 한참 그때도 영화 한국 영화 막 개봉하고 행사 붐이 일 때여서 그 쇼케이스란 개념이 없다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이제 막 이 영화 저 영화 다 쇼케이스를 할 때라 일주일에 영화 한 편 행사하면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일하면 4일만 일하면 한 달을 풍족하게 먹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뭐 영화 개봉 안 앞으로 한국 영화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나도 거기 안주했거든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계속 이것만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하면 5일은 놀아. 공부 좀 빡세게 하고. 나는 스키장 가서 줄을 서본 적이 없었어. 음. 매번 평일에. 평일에만 다니니까. 아, 사람 없는 데만 가니까. 나는 계속 줄 서서 리프트를 타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 와우. 너무 삶의 질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안주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래. 박경훈 씨가 호되게 일자리를 하루 빼서 아침에 그지가 그지가 되는 하루 아침에 그게 바람에. 끊기더라고. 하루 아침에. 결과적으로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거 하고 있었으면 뭐 또 새로운 후배 나타났으면 언제든 누구한테든 밀릴 수 있는 거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그 GV 시장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경쟁 구도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저라고 뭐 박경림 씨한테 무슨 악감정 있겠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행사가 구태연하게 가는 게 좀 쪽팔립니다. 외국 배우들 불러 세워놓고 네. 고작 한다는 게 맨날 한복 주고 한복 입고 포즈 취해 주세요. 뭐 케미는 어땠나요? 솔직히 배우끼리 케미 묻는 GV도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딴 데서도 하긴 할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유독 네, 확인된 여러 건 번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거지. 네. 케미 어땠냐고 물으려면 음. 저 드웨인 존슨이랑 제이슨 스타뎀 둘이 앉혀놓고 물어볼 그러면 내가 인정. 그 정도 되면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목숨 걸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명한테만 맞아도 죽어요. 둘 다한테 맞으면 바로 죽고요. 네. 그나마 스테도한테 맞는 게 좀 덜 아플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먼저 탈모가 왔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진짜 목숨 걸고. 네. 목숨 걸고. 신선하지 근데. 네. 근데 박정희, 이명박, 전두환 사진 네. 놓고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요? 가장 공감 가는 사람은 뭐 이런 거. 자 어쨌든 되게 보수적인 수밖에 없는 또 시장 구조가 그래요. 네. 어. 실패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럴 실패.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홍보사들은 정말 벌벌 떨거든. 멘트 한 번 잘못 나오면 막 무대 뒤에서 난리가 나 있어 막 조 잡고 막 와가지고 막 2년 전환하고 막 하니까 막 멘트 하나에 막 벌벌벌 떨고 막 약속된 거 아닌 거 하는 거에 엄청 민감하고 근데 난 꾸준히 계속 이상 행동을 했거든 나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아 쟤는 그렇게 해도 재밌게 하는구나가 인식이 됐었지. 이 바닥에 새로운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근데 또 혜성처럼 등장할 거예요. 저는 늘 느끼지만 연예인 그 인터뷰할 때 에릭남 씨의 그 혜성 같은 등장 그리고 이제 능숙한 인터뷰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수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알 수 없다. 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자, 마무리합시다. 자, 손문선 씨부터 하시죠. 네. 저는 8점 드리고 싶어요. 누가 높은 건가요? 누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높게도 드리고 싶은데 높게 줘도 돼요. 아니 근데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재미는 있었거든요. 근데 막 와 이거는 진짜 완벽한 내 인생 영화다 이건 아니어가지고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되게 충분히 재밌고 진짜 처음에 포스터랑 제목만 듣고 와 이거 엄청 지루한 영화겠다. 시작할 때도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조금 지나자마자 되게 재밌어지더니 그리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이 블랙 코미디 이게 아주 깨알 매력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8점. 저는 7점입니다. 왜냐면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이해를 못한 건지 그냥 단면적으로 재밌다 외에 특별한 큰 감상을 받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간중간 나오는 설경이 아름답다, 재밌다. 근데 상은 왜 받았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솔직히 저처럼 영화를 막 심도 깊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끊지 않고 볼 수 있는 영화이면은 영화라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저 어쨌든 네 그랬다. 또 그렇지. 네, 제가 이해를 못했다. 일부러 지금 7점입니다. 내려놨어요. 네. 지금 작가 조련하는 것 같은데 너 한 번씩 이렇게 풀어놓는 게. 아니 망고가 무릎이 아파하는 것 같아서 내려놨어요. 네. 본인 무릎이 아프신 거 아니고요. 자, M장은요? 저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보가 1도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터만 보고 되게 묵직한 영화라고 생각했어. 범죄 스릴러이면서 묵직한. 예. 그러면서 좀 지루하고 느릿느릿한.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포스터가 중요한 거를 나는 파고를 보면서 좀 느꼈어. 이 이미지가 다 이 포스터 한 장에서 나온 거였거든. 저도.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 선입견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 선입견 깨는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래 걸렸네. 아 그래요? 저는 거의 첫 장면이잖아요. 얘네 범죄자들 칼하고 게이어 만나가지고 이제 칼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왜 아내를 납치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뭐 그냥 개인 사정이 있다니까. 왜 아내를 납치하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굳이 왜?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근데 얘가 어쩔 수 없이 얘기하잖아. 뭐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약간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범죄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상황이. 그렇지. 그러니까 너 왜 그러는데? 그럼 결국 내가 돈이 없어서 장인한테 뭔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막 이걸 다 설명하잖아요. 이게 엄청 웃기더라고요. 저 시간도 잘못 얘기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 1시간. 난 저 분명히 8시 30분이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9시 30분을 들었다고. 막 이게 계속 하잖아요. 1시간 기다렸잖아. 근데 나는 8시라고 들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대중들이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어우 재밌었다라고 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 장르 그런가? 느낌 인 것 같아서 저는 나쁘지 않은데 높은 점수를 주긴 좀 애매하네. 그래요? 그래요. 저도 비슷한 감정이에요. 다 비슷하게 느꼈구나. 6.5. 6.5. 오, 생각보다 많이 낮은 음. 낮게 주셨네. 6.5에서 7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네. 저도 딱 그 정도 느낌인데 음. 1부에서 너무 짜게 줬기 때문에 실점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진짜. 네, 그래서 또 만약에 안 보셨던 분이 있다면 보셔도 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보셔도 된다라고 추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박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체가 많이 훼손된 영화를 잘 못 봅니다. 근데 그 되게 짧게 나오는데 이 입 찢어졌을 그거 때를 힘들죠. 난 너무 힘들더라고. 아 그랬어요. 난 그거 힘들었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그 경찰 이거 쐈을 때 피가 진짜 어.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깜짝 놀라고. 약간 뿜듯이 약간 옛날 영화라서 그런지 약간 되게 옛날 투박하게 영화였어요. 네. 옛날 영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찍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웃긴 상황이면서도 되게 힘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내복 같은 거 그지 같은 내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도끼로 찍는 것도 너무 놀랐어요. 찍히는 장면 안 보여주는데? 안 찍는데 안 나오는데 딱 여기 박히는 장면까지만 보여. 이렇게 하다 맞아요. 쓰러지는 것까진 나와요. 몸이 쓰러지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힘들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런 걸 원래 제가 잘 못 보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냥 전체로 그냥 저냥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모르는 그 것보다는 훨씬 낫다. 기준이 딱 그거 같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너무 재밌게 봤다 싶으신 분들은 봐도 될 것 같아.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전에 코엔 형제는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영화. 근데 노나위는 진짜 무시무시한 영화고 요거는 그 영화랑 비교하면 되게 소박하죠 그래도. 소박한데 그 호흡법은 굉장히 비슷하거든. 그래요? 전 그거 되게 난- 무시무시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무시무시한 나는 영화 그랬어. 맞아요. 난 결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던데 풍광이 비슷해서 그런가? 결이 비슷하죠. 왜냐면 안톤 시건은 정말 죽음의 사자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그 피터 게이어. 스토리어, 게이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죽음의 사자 같아요. 근데 그 영화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좀 더 좀 귀엽고 소규모죠. 소규 소박한 느낌이 있어요. 네. 스톰헤이가 머리를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톤 시거는 뭔가 무기도 개조하고 단서도 추적하고 너무 무서워. 이런 게 있으니까 되게 완벽한 완성형 악역처럼 보이는데 얘는 그냥 사실상 거의 바보의 자기 기분에 따라 아무 생각이 움직이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통점은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나 협상이 먹히는 존재가 아니라. 어.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거죠. 네. 안톤 시건은 자기께 딱 서 있는 사람이었고, 맞아요. 이 새끼는 그냥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놈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 같아. 철학의 발전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중의 입맛에 맞게 하면서도 확실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가에 있어서의 스킬의 발전. 이 측면에서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10초 버전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재미있으신 분들은 코엔 형제 영화는 그냥 검색해서 다 보셔도 됩니다. 다 재밌어요. 최소 파고 정도의 재미는 다 보장합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재미는 그냥 깔고 가는 감독이구나. 왜냐면 예측이 안 돼요. 무슨 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근데 인사이드 루인 같은 거는 되게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인사이드 로에는 좀 다르죠. 인사이드 로에는 일단 뺍시다. 또 일단 범죄 그래요? 스릴러가 아니기 때문에 음악가 얘기예요. 가장 최근작이 맥베스의 비극인데 이거 괜찮아요? 그건 저도 안 봤어요. 이게 아마 드라마거나 시리즈물일 거예요. 인사이드 루인 안 봤어요? 문선 씨는? 네, 안 봤어요. 한번 보세요. 되게 별거 없는 내용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냥 시골에서 활동하는 무명 가수가 뉴욕으로 가가지고 오디션 보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야. 다야. 해석하는 재미는 최고예요, 이 영화가.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기 고양이 등장하잖아요. 대놓고 이제 슈레팅거의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다. 그래서 코엔 형제 영화는 저는 기본적으로 8.9점에서 노는데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취향이거든요. 일단 다 망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너무 취죠. 그러네. 네, 너무 취향 저격을 당해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제가 10점 줬을 거예요.
이 영화는 9.5점 드립니다. 오. 저는 소박한 얘기로 되게 거대한 담론을 꺼내는 건 굉장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네. 근데 노나이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뭐 인생은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코엔 형제 영화가 거의 다 그래요. 메시지가 거의 다 그런데 그 하나의 메시지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매번 재밌고 매번 새롭다는 것도 놀라운 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고 편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미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